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문별 원가 계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요소별 원가 계산했었죠. 이제 그 이어서 부문별 원가 계산의 뜻을 볼게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조 과정에서 소비된 원가 요소 중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개별 제품에 부과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추적이 되니까 각각 제품에 부과를 시킬 수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얼마.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이 제조 간접비는 그 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배부 기준에 따라서 각 제품에 나눠주는 배부 절차가 필요하다 그랬네요. 잘 나눠줘야 되겠죠? 전 시간에 이제 직접 재료비 기준, 노무비 기준, 직접 원가 기준, 시간 기준, 노동시간, 기계작업시간 이렇게 나눠줬어요.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배부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전체 금액을 무슨 기준 하나로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요 금액을 다시 어디로 보낸다고 하냐면,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 간접비를 그 발생 장소로 분류하는 하고 집계하는 절차다. 이때 발생 장소별로 분류 집계한 원가를 부문비라고 그러고, 이것이 발생한 장소를 원가 부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바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이 원가를 다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보다 좀 정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가가 발생하는 장소를 원가 부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원가 부문이에요. 이것을 쓰게 했던 이런 장소를 원가 부문이라고 하고, 원가 부문은 기업의 규모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조 활동과 관련된 제조 부문, 이것들을 도와주는 보조 부문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 제조 부분 볼게요. 제조 부문은 제품의 제조 활동을 담당하는 부분, 예를 들면 절단 부문, 조립 부문, 이렇게 다 더 세밀하게 쪼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조 부분은 제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제조 부분을 도와주는 거, 동력을 제공한다거나 고장났을 때 수선을 해준다거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원가 배분의 개요.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 또는 간접 원가를 집계해서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부문 등의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보고 원가 배분이라고 해요. 여기 발생한 이 돈을 전 시간에 배웠듯이 그냥 바로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보다도 좀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 전체 금액을 제조 중에서 절단과 조립으로 보조 부분의 동력과 수선을 이렇게 나눠줬다가 여기에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보내거든요. 그거를 다시 이제 어떻게 나눠줄 거냐. 얘는 무슨 기준으로, 얘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지금 전체 숲이에요. 원가 배분의 목적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시험에 한번 나왔네요. 원가 배분을 해주는데 기준. 자, 이것들한테 원가를 나눠주는 방법, 또 이것의 원가를 얘한테 나눠주는 배분하는 방법. 기준이 뭐냐. 원가 배분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과 부합되도록 설정돼야 되는데 공정성과 공평성이 전제가 돼야 된대요. 그냥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겠죠. 첫 번째가 인과관계 기준이 있네요. 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가 그 원가 대상 사이에, 원가 대상이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 그러면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배분 방법이다. 근데 그 인과관계를 따질 수가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수혜 기준이나 부담 능력 기준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수혜 기준은 배분하려는 원가로부터 원가 대상에게 제공한 경제적 효익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느니 그런 얘기거든요. 경제적 효익의 크기에 비례해서 원가를 나눠주는 거.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냐, 많이 혜택 본 애한테 많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 원가 부담 능력이 큰 원가 대상에 더 많은 것을 나눠준다. 즉 이익이 많은 제품에 많은 것을 나눠주는 방법이 바로 부담 능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공정성과 공평성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를 따져서 원가를 나눠줘야지. 근데 안 되네요. 그러면 수혜 능력,
또는 부담 능력으로 나눠줄 수도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계산의 절차가 쭉 다 써있죠. 요 얘기는 이제 객관식에도 순서가 나오니까 잘 보세요. 사례를 통해서 할 건데,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 1단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문 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시켜라. 부과라는 단어 배웠죠? 추적이 되는 거. 2단계. 부문 간접비는 부문에 추적이 안 되는 거. 각 부문에 배분해라. 배분이 뭐야? 나눠주는 거죠? 배분은 제품한테 나눠주는 거. 3단계 섞어서 쓴다고 그랬네, 시험에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분해라. 근데 여기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4단계 제조 부문비를 제품에 배부해라.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뭔 말이냐? 이순자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부문 직접비의 부가, 간접비 배분,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으로, 제조 부문비를 제품으로 하라는 얘기 나왔는데, 사례를 보면서 그 부분을 하나씩 설명할게요. 자, 예제 있지요? 예제. 자, 지금 요 얘기는 이거죠. 직접 재료비 얼마 있고, 직접 노무비 얼마 있고. 그래서 제품 A가 있고, 제품 B가 있는데, 이건 다 추적이 되니까 이미 다 부과한다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 제조 간접비예요. 자, 제조 간접비를 얼마인가 봤더니 90만 원인데 요거를 바로 이거한테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낸다 그러는 게 부문으로 보낸다 그랬죠. 보다 자세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 봅니다. 첫 번째가 제조 부문, 보조 부문. 제조 부문 속에 두 가지가 있네요. 절단, 조립, 동력, 추선. 자, 자기 부분 발생에 35만 원, 40만 원, 10만 원, 5만 원. 자, 이 합계가 90이에요. 자, 잘 봐보세요. 첫 번째, 부문 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해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제조 간접비는 제품에 추적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이제 교재에 있는 설명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볼게요. 부문 직접비 부과. 이 말이 뭐냐면, 자, 부문 직접비란 특정 부문에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 비록 이 돈은 개별 제품에는 추적이 안 됩니다. A하고 B하고 추적은 안 되는데, 이게 부문에는 추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부문 직접비예요. 저 돈 전체 속에 제품의 추적은 다 안 되지만 어떤 부문에는 추적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기계의 감가상각비. 그런데 저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이 절단 부분에서만 생기더라. 그럼 이것은 제품에는 추적이 안 되지만 부문에는 추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문 직접비를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각 부문에 부과시켜요. 그러니까 요 35만 원 이 각각의 금액들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부문 직접비가 얼마 해서 이렇게 갔을 거야. 각각에 대해서 추적되는 것들만.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부문 직접비는 부문 개별비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부분의 책임자의 급료 또는 뭐 어떤 특정 부분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그거 누가 썼는지 알잖아. 제품은 추적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부문 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시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정도가 부문 직접비라고 봅시다. 그러면 각각한테 잘 나눠줘서 다 추적이 됐으니까. 근데 나머지 40만 원은 뭐예요? 제품에도 추적이 안 되고 부문에도 추적이 안 돼. 그걸 보고 부문 간접비라고 그래요. 좀 요거 하는 거예요? 부문 직접비 부과시켰죠. 부문에다가 이렇게.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써진 숫자가 그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나눠줘. 부문 간접비를 배분해줘요. 그런데 그 배분해주는 기준이 적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감가상각비라면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뭐 이거 종업원수로 나눠주는 게 좋겠어? 감가상각비를? 아니죠. 그게 기계의 감가상각비라면 이 부분들의 각각의 기계의 사용시간,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면 이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기준으로 나눠주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수선비라면 이게 이 부문 간접 직접비면 바로 주면 되고 간접비가 수선비라면 이것들의 뭐 수선 횟수, 이 복리후생비라면 이 부분의 종업원 수로 다시 한번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추적되면 부과시키고 안 되는 건 이제 방금과 같은 기준으로 배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모인 숫자가 이거야. 이해되셨어요?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 뭘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분에 배분시켜요. 자, 이게 지금 보조 부분이죠.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분으로 배분하래. 왜 그러냐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 제조 부문은 제품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품이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절단 부분이라면 A 제품과 B 제품 중에 절단 부분은 주로 기계를 써서 절단하는 거니까 기계 작업 시간이 많은 애한테 많이 나눠주는 방법이 유리하겠고 정확하겠고, 예를 들어 조립은 기계 없이 전혀 사람이 조립만 하기 때문에 A 제품과 B 제품 중에 노동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 보조 부분은 제품이 통과하지 않고 이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 부분의 원가와 수선 부분의 원가를 바로 제품 A하고 B하고 나눠줄 수 있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나눠줄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얘한테 보내는 거야. 내가 너 도와준 거잖아. 얘한테 보내. 그럼 이제 이 돈이 일이 가겠죠. 얼마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전체에 나온 이 금액을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제 제조 부문, 보조 부문비를 여기 것을, 여기 있는 돈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 이제 방법. 세 가지 방법. 그리고 책에는 이걸 이렇게 나눠주는데 무슨 기준으로 나눠줄 거냐.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동력이다. 동력이 뭐라고 돼 있어요? 동력이면 이것들의 전력 사용량으로 나눠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수선 부분이니 수선 횟수로. 방금 봤던 이거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위치는 서로 다르지만. 제조 간접비가 부문에 직접 추적이 되면 부과시키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뭐냐에 따라서 했던 게 첫 번째 박스. 그런데 얘는 이것들이 뭐냐에 따라서 이걸 나눠주는 방법. 동력이면 뭐 전력량, 수선이면 수선 횟수, 이런 것들로 나눠주는 게 합리적이겠다. 이 분야가 뭐 식당 분야면 이쪽에 종업원 수, 뭐 이런 거에. 복리후생 분야면 종업원 수, 식당이면 종업원 수, 동력 부분이면 전력량, 뭐 이렇게 그런 형태로 나눠주는 배분 기준이 있다. 거의 유사하죠. 위치가 이제 다른 거지. 여기서 이거 나눠주는 방법이고 얘는 여기 있는 것을 이리 보내는 방법이고, 배분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고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래요. 방법. 그래서 이제 방법 봅시다. 지금 3단계 하는 거예요. 자, 동력. 얘가 80kW, 20kW 빼고 300kW. 수선 횟수 10회, 10회, 20회. 자, 첫 번째 방법이 직접 배분법이에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죠? 이름도 나올 수도 있고. 배분법. 보다 정확한 명칭은 배분이라고 그랬어요. 제품에 나눠줄 때 배부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다 섞어서 나온다. 직접
배분법이라고도 나오고, 배분법이라고도 나오고. 책에서는 이렇게 써놨네요. 자,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자, 이것들의 원가를 제품으로 나눠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리 보내요. 근데 직접 원가법은요, 직접 원가법이 아니라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예? 자, 동력 부분에 돈이 10만 원 들었어요. 그럼 지도 이제 저 뺀 나머지 사람들이 몇 킬로와트씩 썼냐 이런 얘기죠. 동력은 수선한테 전기를 줍니다. 또 수선이 5만 원 쓸 때 자기 건 빼고 나머지 동력도 수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얘 둘 간에 서로 주고받는 용역 수수 관계를 무시하고 요 10만 원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얘하고 나눠주고 이 5만 원을 얘하고 나눠주는 거야. 그럼 동력 부분에 10만 원을 뭔 기준으로 나눠줘요? 전력 사용량으로 나눠야지. 몇 대 몇으로? 80대 20으로. 수선은 5만 원을 횟수 얘 빼고 10대 10으로 반반씩 나눠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력 부분에 10만 원은 뭘 기준으로 나눠주겠어요? 10만 원을 요 80kW, 20kW 곱하기 8, 2에 8은 누가? 이게 절단으로 가야 될 금액이고 요 금액의 전체 중에 2는 조립으로 가야 될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원가를 나눠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8만 원, 여기 2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요 10만 원이 방금 요 기준에 따라서 얘가 8만 원 올라가고 늘어나고 얘가 2만 원 늘어나고 얘는 없어지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직접 배분법이야. 얘도 분명히 전력을 썼지만 얘 전력 쓴 건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선 부분의 원가 수선 5만 원은 뭘로 나눠주겠어요? 요거 20, 10 그래서 10회분의 10회를 절단이 절반이네. 2만 5천 원. 나머지 절반은 조립이 2만 5천 원. 그렇게 해서 요 돈 5만 원이 절반씩 가는 거야.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자,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직접 배분법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끝은 이거죠.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 요 돈 다 더해 이제. 이 돈 다 더해졌죠? 그 얘는 배부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제품 A에 보내는데 앞전에 봤던 직접 재료비법을 쓰겠다? 아니다. 절단 부분은 뭐 기계 작업 시간을 쓰겠다. 그래서 이 금액 합쳐진 금액을 몇 대 몇으로 나눠주면 되고. 예? 그게 제조 부문 B의 배부예요. 마지막 단계. 이 제조 부문 B죠. 이거를 제품으로 나눠주는 방법.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끝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직접 배분법이에요. 직접 배분법. 보조 부분 서로 상호 수수 관계를 무시해. 그냥 동력 전체 돈을 얘들이 동력 몇 개 썼니? 얘가 수선 몇 개 썼니?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부정확하다. 정확하지는 않겠죠. 읽어볼게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서로 주고받지만 모든 보조 부분 B를 제조 부분에 제공한 용역의 비율로 8대2, 10대10으로 나눠주는 방법이에요. 배분 절차는 굉장히 간단하고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많을 때는 이게 좀 많은데 막 나눠주면 좀 부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단계 배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단계 배분법은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1단계, 2단계. 자, 얘 분명히 용역을 주고받는데 다 무시할 수는 없고 누군가 선순위를 정하자. 네가 1순위, 네가 2순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네가 먼저 아니면 얘가 먼저든지 이렇게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선이 먼저 여기로 보면 동력 부분의 원가를 우선 배분한대. 얘가 1순위래. 그러면 동력의 원가 10만 원은 하나, 둘, 셋, 이 세 군데한테 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네가 얼마 썼니? 네가 얼마 썼니? 네가 얼마 썼니? 이렇게. 이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줘야 됐어요? 80대, 20대, 3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돈을. 그럼 이 수선이 무슨 돈을 이제 여기서 받았겠죠. 얼마를 받았을 거야? 그럼 좀 늘었죠? 그럼 수선은요, 이 자기 있는 돈을 자기한테 먼저 배분한 애한테 다시 못 주고 얘를 뺀 얘들한테만 주는 거야. 얘하고 막. 이게 단계 배분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분만 인정하는 거죠. 얘를 줄 때는 다 나눠준다니까. 이렇게.
얘는 받았죠, 이제? 얘 무시하고 그냥 나눠줘. 이게 바로 단계 배분법이에요. 거기 사례 봅시다. 동력 부분을 우선 배분한다 그랬죠. 자, 그래. 동력 부분의 금액이 얼마냐? 동력 부분의 10만 원을 나눠주는데 나눠 가져야 될 사람이 세 사람이잖아. 이렇게 절단, 조립, 수선 이렇게 나눠준대요. 뭘 기준으로? 킬로와트 수로 380, 20이니까 400이죠. 요 금액 곱하기 절단은 400분의 80만큼 쓴 거고 조립은 400분의 20만큼 쓴 거고 수선은 400분의 300만큼 쓴 거예요. 맞죠? 다 써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2만 5천, 여기가 5천, 여기가 7만 5천. 자, 그러면 이제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냐? 요 10만 원이요. 누가? 얘가 전체 400 중에 80%인 2만을 가져가라. 너는 5천을 가져가라. 너는 7만 5천을 가져가라. 맞나? 7, 8, 90. 예, 그렇게. 요 10만 원을 얘가 얼마? 얘가 2만, 얘가 7만. 얘 제일 많이 썼잖아. 제일 많이 가져가,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얘는 돈이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수선을 봐요. 수선은 자기 거 5만에다가 여기서 배부받은 게 있잖아요. 응? 배분받은 거 합쳐. 그러면 12만 5천이네. 맞죠? 자, 이 12만 5천 원을 어떻게 나눠줘요? 누구한테만? 얘 빼고 절단과 조립만. 그래서 절단 얼마? 조립 얼마. 자, 뭘로? 얘 거 무시하고 동력 거는 10회, 10회. 절반씩이네. 20분의 10. 요 곱하기 20분의 10. 그러면 62,500원씩 나눠가지면 되겠네요. 12만 4,500원. 그래서 요 돈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62,500. 62,500.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이제 끝난 거죠? 이거 다 더해.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하고. 그래서 제품 A는, 절단 부분은 뭐 A하고 B하고 나눠주는데 무슨 기준을 쓸 거냐. 조립은 무슨 기준을 쓸 거냐. 이런 방법이에요. 별거 없죠? 직접 배분법은 무시하고 얘 거를 얘하고 몇 대면, 얘 거를 B하고 몇 대면. 단계 배분법은 얘가 우선순위가 얘니까 얘는 세 군데 다 요거 비율로. 그리고 받은 금액 여기서 받았을 거 아니야. 합쳐갖고 얘한테는 안 주고 이제 나머지 단계. 자기 전 단계는 안 주고. 예? 그 방법이 단계 배분법이에요. 읽어볼게요. 자,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일정한 배분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얘가 먼저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 보조 부문비를 단계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배부해주는 방법이에요. 그 단계 배분법에서 일단 특정 보조 부문비가 다른 보조 부문으로 배부가 된 다음에는 이게 역으로 다시 배분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만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네요. 이해되셨죠? 잘 들어보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계산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배분법을 봅니다. 상호배분법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얘는 내용은 나오고 계산 문제가 용역 수수 관계를 상호배분법이니까 모두 다 고려를 해요. 그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동력을 X라고 그러고 수선을 Y라고 할게요. 방정식을 만듭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해보고 말았죠. 자, 동력이 X거든요. 동력 X는 X가 이거잖아. X는 얼마인데? 10만 원이야. 거기다가 수선으로부터 뭘 받을 거 아니야. 플러스 수선이 금액이 5만 원인데 5만 원이라고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동력으로부터 또 뭘 받을 거니까. 그래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Y라고 표현해. 근데 Y에 얼마를 가져갈 것 같아요? 동력 자기는 10만 원인데 Y의 금액에 이 5만 원이지만 뭔가 이렇게 또 더해질 거니까 이것에 얼마를 가져가겠어? 수선은 뭘로 나눠주죠? 이걸로 나눠주잖아. 전체 40분의 20만큼을 가져가게 돼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0.5 이렇게 산식이 나오고. 자, 수선 Y는 얼마인데요? 5만 원인데 뭔가를 받게 되잖아, 얘한테. 이게 금액이 결정이 된 게 아니니까 이거를 X라고 그러고 X에 얼마만큼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수선은 동력을 얼마 썼어요? 300, 즉 400 중에 300만큼, 4분의 3, 75%쯤 되네요. 0.75만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Y를 여기다 넣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풀어. X는 10만. 플러스 요거 2개 곱하고 요거 2개 곱하고 뭐 이렇게 해요. 쭉 생략하고. 그래서 결국 풀이 다 있으니까 X가 얼마냐면 20만이고 Y가 20만이라고 방정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결국은 이게 20만 원이라고 나왔죠. 수수관계를 다 고려해서 그럼 이제 나눠줘. 동력 얼마라고 결론이 났어요? 20만 원이라고 결론이 났어. 이렇게. 자, 이걸 누구한테 나눠요? 이제 얘 또 하면 안 돼요. 이 20만 원은 이미 얘를 고려한 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것만 나눠주면 돼. 절단, 조립. 그래도 중요한 거는 얘들만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다 가지고 해야지. 전체, 절단은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전체 400 중에 80을 차지하고 있고요. 얘는 400 중에 20을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 금액이 이 세 가지를 다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난 금액이기 때문에 얘 둘고 8대2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금액이니까 320, 80에서 400분의 절단은 80, 조립은 400분의 20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식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절단 부분에, 동력 부분에 20만 원은 절단이 400분의 80, 그래서 4만 원. 조립 부분은 400분의 20, 그래서 만 원. 그리고 여기가 4만 원 늘고 만 원 넣는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수선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20만 원이야. 나눠주기는 절단, 조립 나눠주면 되는데 전체 횟수로 해야 되겠죠? 40회 중에 10회, 40회 중에 10회 이렇게. 40회 중에 10회, 40회 중에 10회 이렇게. 5만 이렇게. 그래서 10만. 여기가 5만.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간 거고 이 돈이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합치면 되지. 자, 그게 상호배분법이에요. 그래서 상호배분법까지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 계산 문제 출제하려면 방금처럼 방정식 만들어야 되죠? 방정식 만들어서 넣고 풀어야 되잖아. 예? 좀 복잡하죠. 그래서 뭐 주로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상호배분법은 출제된 적은 없는데요. 혹시 나오면 풀 수는 있어야 되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출제는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들의 상호 간의 그 장단점 있죠? 상호 배분법 봅시다.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하게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 상호 간에도 다 배분시켜. 근데 얘가 얘한테 주고 얘가 얘한테 주니까 계속 돌잖아. 방정식을 만들어서 결론을 딱 지어. 20, 20. 그리고 나면 전체 중에서 80, 20이지. 둘 중에서 80, 2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군데, 세 군데 다 고려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것만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제조 부문비의 배부.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떤 방법을 썼건 직접 배분, 단계 배분, 상호 배분 썼건 결과적으로 여기에 집계되는 전체 금액.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왜? 무슨 이미 배웠던 방법에 따라서 직접 배분법을 써서 나눠주든, 아니, 직접 재료비법. 너는 뭐 직접 노무비법. 이렇게. 이게 네 번째 단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부문별 원가 계산의 단계 잘 봐보면 이것도 순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돈 중에 부문에 추적이 되니 그러면 부문 직접비를 부과시켜라. 여기다가. 요 금액에서 뜻이에요. 요 금액은 그러니까 부문 직접비하고 부문 간접비 배부받은 금액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배분받은 금액이. 부문 간접비 배분시켜라. 추적된 거 했고 추적 안 되는 것들 또 나눠줬어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이거야. 각각 다. 그리고 보조 부문은 제품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나눌 기준이 없으니까 요거를 요렇게 넘겨라. 이쪽으로 줘라. 근데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서로 영역 관계에서 수술하는 걸 무시하고 막 나눠줘. 그냥 2대8.
10대 10. 아니다. 우선순위 정하고 너는 예. 너는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예 할 때는 80, 20, 300. 얘는 10, 10. 이렇게. 상호배분법은 완전히 다 고려해.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서 결과 나왔죠? 결과 나온 이 금액을 8대 2, 10대 10이 아니라 8대 2대 30, 320, 80, 10, 20, 10, 10, 20. 즉 40분의 10, 40분의 10 비율로 나눠주는 방법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겠어요? 상호 배분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정확한 방법은 직접 배분법이다. 이걸 이제 이해하시고 출제된 문제 쭉 살펴보시면 별로 어려운 거 없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